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년을 맞아 내일 전국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공식 추도식에는 부시 전 미 대통령을 포함해 5,000명의 추모객이 찼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대학인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멸종된 지 40년이 된 따오기가 복원 10년 만에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오늘 한반도 상공에 방사된 따오기가 야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서식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내일 전국 곳곳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특히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에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추모객이 찼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서거 10주기를 하루 앞둔 날 봉화마을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김해 봉화마을은 이미 노란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을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리는 추도식은 유정아 전 노무현 시민학교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정태춘, 박은옥,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추모 공연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슬픔과 그다음에 추모에도 이런 마음들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10주기를 계기로 해서 희망찬 마음으로도 MBC 경남은 추도식을 생중계합니다. 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별 기획을 유튜브를 통해 전합니다. 10주기 추도식은 참석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추도식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여야 지도부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판 일정 때문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10주기 추도식은 예전보다 많은 5천여 명이 봉화마을을 찾을 것으로 보고 경비와 교통관리 인력 66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봉화들녘이랑 화포천을 같이 걸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셨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걸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5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전 11시 47분 진영역에 도착하는 봉화열차가 운행됩니다. 또 봉화마을과 화포천, 김해 여객터미널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봉화마을 버스도 운행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대학인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학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산학연 협력 모델인 거창 승강기 산업의 한 축으로 지난 2010년 문을 연 한국승강기대학교. 지금껏 이 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154억 원입니다. 거창군이 설립했지만 사학재단에 양도한 이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학교 법인의 재산 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부당 계약과 계약금 미환수 등 모두 10건.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대학 측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천영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및 이사진과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학교 법인의 아나무인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의 처분대로 조치했고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의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입니다. 총장 대행동 기부하는 부분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행정적인 절차 미숙으로 그런 부분이 실태 조사에 지적된 겁니다. 교육부의 고발로 한국승강기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9일 대학을 압수수색해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리 혐의를 놓고 대학 측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 일정으로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페이스북에 소회를 올렸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추도식을 탈상으로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왔지만 이 항소심 재판 일정과 겹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다며 이것도 제가 이겨내야 할 운명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 찾아뵈려 한다며 뒤로 미룬 저의 탈상은 그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했던 겨울철새 따오기가 멸종 40년 만에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야생 적응 훈련장의 문이 열리자 따오기가 흰색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힘찬 비행을 시작합니다. 야생 적응을 위해 지난 넉 달간 비행과 먹이 섭취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따오기들이 드디어 야생에 방사된 겁니다. 따오기의 복원은 한중일 우호의 상징이자 부처 간 협력하에 지역의 주도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따오기는 40년 전인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뒤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입니다.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기증한 한 쌍을 시작으로 10년간의 복원 끝에 36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는 멸종 40년의 의미를 살린 40마리로 암수 1대3, 어미와 새끼는 2대1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의 먹이 활동과 서식지 적응을 위해 우포늪 일대 논습지와 숲 39헥타르가 조성됐습니다. 따오기들은 주로 이 일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통해 따오기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앞으로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연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야생 방사 성공률보다도 우리 착량이 높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진 지 40년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을 날게 된 따오기. 힘찬 날개짓으로 야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한반도 상공에 방사된 따오기가 야생에 잘 적응하려면 서식지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야생 방사를 위한 과제를 서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 앞에 펼쳐진 문논입니다. 농 같은 습지에서 미꾸라지나 지렁이 등을 잡아먹는 따오기를 위해 10년간 농약을 치지 않고 조성됐습니다. 야생 방사 뒤에도 따오기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당분간 먹이가 제공되고 언제든지 훈련장으로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지금 우포늪 주변에 16헥타 정도를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서 따오기들이 서식한다면은 아마 자연의 성공률 안착이 될 것 같은데 그 서식지를 또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먹이터와 숲의 면적은 39헥타르. 문제는 따오기가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입니다. 철새의 본능을 갖고 있는 따오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농약 등에 노출될 경우 생존율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11년 먼저 따오기를 방사한 일본의 경우 방사 뒤 3년간 생존율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따오기가 이동하지 않고 텃새가 되더라도 살기나 담비 등 천적의 공격을 막고 전깃줄이나 유리 등 현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희생을 줄이면서 적응시키도록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또는 여기 관계자 된 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독자적인 기술로 10년 만에 개체수 증식과 복원에 성공한 것처럼 따오기가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에 성공한 중국과 일본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이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의 고향인 중국 산시성 양현입니다. 따오기를 길조로 여기는 중국은 1979년 따오기 찾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3년 만에 야생 따오기 7마리를 발견해 3천여 마리로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는 논이나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친환경 농사를 통한 환경 보호와 주민 교육, 철저한 모니터링의 결과였습니다. 其他这个是像有毒的对这个植环有影响的农药、化肥、医药都不能使用。
20년 전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와 야생 방사에 성공한 일본 니이가타현 사도섬. 친환경 농사로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 400마리의 먹이도 제공하고 고품질의 친환경 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로 수확량이 준 만큼 사도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다 따오기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어 도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みんなでですね、同じ方向を向いてできることをやっていくというのがトキを野生状態に戻すために一番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 이제 막 야생 방사가 시작된 창녕도 따오기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생태 교육과 친환경 농사도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따오기가 우리 마을 앞에 왔다 하면은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조심은 안 하겠습니까? 논두렁에 풀약 치는 것도 지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약 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따오기의 야생 방사를 위한 한중일 3국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동북아시아 하늘을 오가는 겨울철새 따오기를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정규석 도의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를 연 조례 만드는 청소년과 촛불 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인 장규석, 원성일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촛불의 목소리를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창원 남포 해역에서 페루 독소가 발생한 이후 127일 만인 어제 경상남도 전 해역에서 페루 독소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올해 페루 독소는 발생 10일 만인 지난 3월 7일 창원시 남포 해역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이후 수치가 낮아져 지난 13일 경남 전 해역 채취 금지 해제에 이어 어제 완전히 소멸됐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류의 대표 브랜드인 G엘리베이터가 러시아 신도시 조성 사업에 진출합니다. 거창군은 G엘리베이터 대표사인 모든 엘리베이터와 러시아 스틸 트레이드사 3자 간에 러시아 사할린 12,000가구 신도시에 G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주민들이 정부의 측정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광양만 대기오염 개선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20일 광양, 순천 여수, 하동남해 등 5개 시군 8개 지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오는 27일까지 중금속과 미세먼지, 먼지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상시 공개와 감축 등 대기오염 관리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과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영호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오늘 오후 여수시청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과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 남해안 국도 77호선 조기 연결 등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함양군 함양읍 한들에 차량 470대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함양군은 농식품부가 한들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2만 9천여 제곱미터를 해제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2020 산삼 엑스포 이전에 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사업비 3억여 원을 들여 진주 진양교에서 김시민대교까지 3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오늘 자전거 도로 개통식에는 자전거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주시 자전거협회 여성 자전거 투어단이 상평동 자전거길에서 이성자 미술관까지 5.5km 코스를 주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